그러면 FOMC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? 대부분 0.75는 아니고 0.5 네. 정도 갈 거다라고 네. 뭐 전 세계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있죠. 같은데 네. 역시 대신과도 마찬가지로 보고 계시죠. 저희도 0.5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컨센서스도 지금 70% 이상 다 0.5로 보고 있어요.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이 11월 30일 날 기조회견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2월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거든요. 근데 다들 알고 있는 사실에는 별로 반응 안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이번 FMC에서 중요한 것은 점도표라고 생각합니다. 점도표요.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더 오를지 연준 의원들이 점을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죠. 보면은 뭐 연준 홈페이지 가면 다 3월, 6월, 9월, 12월 달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 9월 달에 점도표가 어떤 평균치가 있었냐면 2023년 점도표 평균이 4.6. 4.6이요? 네. 24년 점도표 평균이 3.9. 0.7%포인트 70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서 지금 시장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. 2023년도 하반기나 2024년은 내려갈 거다. 네네. 그리고 점도표 분포를 본다 하더라도 23년 여기 다 몰려 있는데 다 여기 밑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연준 위원들이 23년, 24년 지나면서는 금리 인하할 걸로 예상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를 막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일단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들어온 상황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말한 것은 상단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23년은 얼마나 높아질까? 이게 첫 번째 관건이겠죠.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은 5.15% 정도까지는 반영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5% 정도면은 시장이 걱정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? 또는 5.25를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올릴 것 같은데? 라고 걱정을 하겠죠. 그래서 23년 점도표는 5.2, 5.1 이 정도 수준이면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건 24년일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지금 23년하고 24년하고 70bp 갭이 있는데 연준 위원들, 파월 연준의장 모두 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좀 경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리고 11월 30일 날 파월 연준의장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빠른 통화 정책 완화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한다라는 그 정도로 되게 세게 말했어요.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3년 점도표도 올리겠지만 24년 점도표도 좀 많이 올려서 이 갭을 좁혀 버리려고 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지금 10월, 11월 지나면서 시장이 올라온 데의 한 축이었던 23년에는 금리 인하 가능해 라는 기대가 후퇴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죠.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고 현실화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어. 23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 너무 과해라는 시그널을 던져주면서 시장에는 좀 변동성을 좀 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FOMC에서 저희가 봐야 될 건 뭐 0.5냐 0.7냐 이게 아니라 2023년과 2024년을 점도표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렇죠. 연준 의원들의 예상이 담겨져 있는 점도표에 달려 있다라는 거군요. CPI 발표가 있습니다. 어떻게 전망하세요? 둔화는 될 겁니다. 둔화는 그러니까 지난달이 7.7%대로 진입했잖아요. 그거보다 더 떨어질 것 같긴 해요. 코어 CPI도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시장이 기대하는 서프라이즈 모멘텀이 될 것인가? 저는 그건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일단은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만큼 레벨이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정도 레벨은 아닐 것 같다. 그래서 서프라이즈 모멘텀보다는 조금은 한 템포 물론 물가가 안정이 되는 속도가 좀 더디네. 이번에 PPI에서도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물가가 빠르게 떨어진다고 해서 시장이 좋아할까? 라는 부분이거든요. 네. 빠르게 떨어지면 뭐 금리를 덜 올리니까 더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.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빠르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. 지금 시장이 이미 2023년 하반기에는 두 번 금리 그러니까 50bp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. 근데 연준은 피벗 아니다. 정책 전환 아니다. 아직 금리 인상 사이클이다라는 강조하고 있죠. 그러면은 여기서 물가가 더 떨어진다라고 해서 75bp, 100bp 금리 인하를 기대할 것인가?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. 더 중요한 문제는 물가가 왜 떨어지는 거죠.
경기가 안 좋아져서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과해서 안 된다. 지난달에 물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이유들을 또 하나 면밀히 따져보면은 첫 번째는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. 두 번째는 의류, 옷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세 번째는 의료 서비스. 의료 서비스는 뭐 보험료 통계나 이런 것들을 리바이즈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요 세 가지 항목을 보면은 전부 다 수요와 관련된 분야죠. 내 생활이나 내 소득이 줄어들면 차를 바꾸는 걸 좀 주저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타고 나중에 바꾸려고 하니까 자동차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거고, 의류에 있어서는 좀 더 싼 거, 좀 더 저렴한 거를 찾으려는 것 같고, 의료 서비스는 뭐 병원을 덜 간다거나 또는 뭐 보험료 이 체계가 바뀌는 데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라서 저는 앞으로는 경기 변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. 물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전망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이 전망이 더 강해질까 말까는 또 FOMC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가 더 강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기 변수를 좀 신경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